안녕하세요. 활력충전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누구에게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10초, 아니 그 순간의 대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 가이드입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먼저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는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중앙이나 왼쪽의 압박감, 마치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곧 지나가겠지, 나이 탓이겠지.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 중 왼쪽 가슴이 조여오고 팔로 묵직함이 번질 때,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숨이 짧아지고 식은땀이 흐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랩니다. 통증이 멈추면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 의심 신호는 일상 한가운데 불시에 닥치고 그 순간의 선택이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두려워 활동을 줄이고 운동을 피하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더 나빠져 다시 통증이 커지는 악순환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시작하는 10초 우선 조치, 당장 이것부터의 원칙을 몸에 새기듯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안 보고의 차이에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계단을 오를 때의 맥박, 안정, 장을 보러 갈 때의 여유, 밤 운전의 자신감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민호입니다. 수년 동안 중장년 환자와 함께 심장응급의 첫 분을 설계해 왔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와 돌연심정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 혼자 있을 때 10초 안에 시작할 생존 루틴, 집과 차량에서 바로 적용할 안전 세팅,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신호와 평소 준비물을 가져가실 겁니다. 심장을 지킨다는 건 독립성과 자신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차이는 지식과 선택에서 갈립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느껴진다면 10초 안에 무엇을 할지, 당장 이것부터라는 감각을 오늘 제 목소리로 몸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심장마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우리 뇌세포는 산소 없이 단 4분에서 6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또한 심장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근육이 죽어갑니다. 90분 이내에 혈관을 뚫어야 심장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낀 첫 10초, 첫 1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 이상이 의심되면 첫째로 신고가 가장 먼저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병원 치료의 문이 닫히고 시간은 심장 근육의 생존을 잠식합니다. 둘째로 몸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반자위로 호흡을 도와야 합니다. 셋째로 문을 열어두고 위치를 노출해 구조 접근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지시에 따라 복용을 고려하고, 아스피린은 개인별 위험과 알레르기를 확인한 사람만이 의료진의 권고에 맞춰 씹어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무리한 기침이나 억지 호흡법 같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10초 안에 모두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첫 10초에 신고를 시작하고 즉시 이어서 순서를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혼자라면 더더욱 정석대로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피가 흐르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굶주리는 사건입니다.
통증은 가슴 한가운데 압박감으로 오기도 하고 턱이나 어깨나 등이나 팔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가슴 통증 없이 숨이 차거나 극심한 피로감, 구역, 식은땀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돌연심정지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갑자기 망가져 펌프질이 멈추는 상태라서 의식이 꺼지고 곧바로 쓰러집니다. 심장마비가 돌연심정지를 부를 수 있으니 혼자 있을 때 의심 신호를 느끼면 신고가 곧 생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는 피가 막히는 순환의 문제, 돌연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는 전기의 문제입니다. 핵심 요약부터 잡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첫 10초는 신고를 시작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1분은 출입문을 열고 위치를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5분은 반자 위로 눕듯 앉아 호흡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지시에 맞춰 혀 밑에 투여합니다. 아스피린은 알레르기나 위장 출혈 위험이 없고 의료진의 사전 권고가 있었던 분만 씹어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자가 운전 금지, 혼자서 병원으로 이동 금지,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 금지, 무리한 기침 요법 금지,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이 심장 근육을 살리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순서인지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피떡이 혈관을 막는 순간부터 심장 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분 단위로 손상이 쌓입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아야 결과가 좋아집니다.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전문 인력이 있는 구급차가 심전도와 산소와 약물을 싣고 오기 때문입니다. 스피커폰은 혼자 쓰러져도 통화가 유지되게 해줍니다. 출입문을 열어두는 것은 이웃의 눈길과 구급제의 접근 시간을 줄입니다. 반자위는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피의 양을 조금 줄여 부담을 낮추고 호흡 근육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해 통증을 줄일 수 있으나 혈압이 낮거나 특정 약 복용 중이면 위험하니 처방과 지시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떡의 성장을 늦출 수 있지만 위장 출혈이나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분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 미리 의료진과 복용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만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침 요법은 일상 상황에서 권고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자세 조절을 늦출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이제 실행 전략을 생활 속으로 심어 보겠습니다. 첫째, 전화기는 바탕화면에 비상신고 단축 아이콘을 두고 잠금 화면에 주소와 혈액형과 복용, 약과 알레르기와 보호자 연락처를 텍스트로 저장합니다. 둘째, 현관과 침실과 욕실과 차량에 공통의 안전 문구를 붙여둡니다. 통증이 오면 문을 열고 앉아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신고라는 짧고 반복 가능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집 열쇠는 안쪽에 꽂아 두지 말고 자석 보관함을 외부에 마련해 두며 관리사무소나 신뢰할 이웃 한 사람과 사전에 공유합니다. 넷째, 약 보관은 한자리에 통일하고 처방 약과 함께 주치의가 허락한 사람만의 아스피린을 소분해 두되 어린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둡니다. 다섯째, 손목형 기기나 휴대폰의 긴급 구조 기능을 연습합니다. 길게 누르는 시간과 위치 공유 절차를 몸이 기억할 정도가 되면 실제 상황에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섯째, 차량에서는 통증 발생 시 갓길 정차 요령과 비상등 점등 습관을 미리 연습합니다. 일곱째, 샤워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의자형 보조 의자를 준비하면 돌발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집안 동선은 계단과 문턱을 정리해 신고 후 대기하는 자리까지 이동이 짧고 안전하도록 재배치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혼자 있을 때 10초 안에 신고와 자세 조정이 시작되게 만드는 환경 설계입니다. 예외와 주의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통증이 아래턱과 등으로 번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이 동반되면 전형적이지 않아도 신고가 우선입니다. 여성과 고령자와 당뇨가 있는 분은 비전형 증상이 흔하니
가벼운 소화불량처럼 느껴져도 불길하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뇌졸중일 수 있어 역시 즉시 신고입니다. 흉통이 칼로 찌르는 듯하고 등에 번개가 내리치는 느낌이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다른 치명적 질환일 수 있으니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구급대 지시를 따르십시오. 혈압이 매우 낮거나 최근 특정 약을 복용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알레르기, 과거력이나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는 분에게 금기입니다. 무엇보다 자가 운전은 금지입니다. 통증이 가라앉아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면 증상 시작 시각과 통증의 성격과 복용약과 기저질환을 차분하게 또렷하게 말해 주십시오. 치료 단계를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는 증상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입니다. 목표는 신고의 즉시성과 안정된 자세 유지와 금기 행동 회피입니다. 중기 단계는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는 구간입니다. 이때 정확한 증상 시간 기록과 이전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됩니다. 말기 단계는 퇴원 후 재발 방지입니다. 규칙적 신체 활동을 개인의 심장 상태에 맞춰 서서히 늘리고 식사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체계화하고 약물 복용을 정확히 지키고 금연을 확실히 완성합니다. 통증의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거나 호흡이 갑자기 나빠지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이 세 단계는 과장이나 편견 없이 안전을 중시하는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평소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앉아서 5번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가슴의 불편을 조용히 스캔합니다. 통증이 새롭거나 강도가 빠르게 오르면 그 자리에서 쉬며 관찰하고 몇 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거나 나빠지면 바로 신고합니다. 점심에는 짧은 걷기를 하되 숨이 차서 말을 잇기 어렵다면 속도를 낮춥니다. 저녁에는 화면 시간을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을 3번 정리합니다. 주당 이틀 이상의 음주나 늦은 시간 폭식은 피합니다. 금연은 도움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아야 위기 때의 즉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를 재설계하면 혼자 있을 때에도 10초 안에 당장 이것부터라는 본능적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 동료와도 공유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신고와 문 열기와 반좌위를 모두가 같은 말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는 보건 담당자와 자리 배치와 비상 접근로를 상의해 두십시오. 친구 모임에서는 한 사람씩 번갈아 심폐소생 교육을 수료하고 자동제 세동기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 살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과 연습이 생존입니다. 실전 시나리오로 상상 훈련을 하겠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왼쪽 가슴이 눌리는 느낌과 함께 왼손이 저릿하고 식은땀이 맺힙니다. 먼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비상신고를 누르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합니다. 주소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현관등을 켭니다.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며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지시에 맞춰 사용합니다. 통증이 가라앉아도 대기합니다. 구급대가 오면 통증이 시작된 시각과 느낌과 과거 병력과 복용약을 전합니다. 삶을 지키는 질서는 종종 이런 몇 걸음의 차분한 순서에서 탄생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운전 중 가슴이 답답해지고 등으로 뻗칩니다. 갓길이나 안전한 공간에 천천히 정차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기어를 주차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올립니다. 좌석을 약간 젖혀 반자위를 만들고 스피커폰으로 신고합니다. 창문을 약간 열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쉽게 합니다. 혼자 이동하려 하지 말고 대기합니다. 이 일련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진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득을 정리합니다. 오늘 배우신 것은 첫째, 심장마비와 돌연심정지의 차이로 혼란을 줄이는 지식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10초 우선 조치로 신고와 자세와 접근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집과 차량과 일터를 재배치하는 환경 설계입니다. 넷째, 예외와 금기를 구분하는 판단력입니다. 다섯째, 하루의 호흡과 걸음과 수면을 정돈해 재발 위험을 낮추는 생활 루틴입니다. 어느 하나도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로 삶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정보에 흔들려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구토할 가능성이 있고 응급처치 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강한 기침이나 가슴을 두드리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의사의 지시 없이 진통제나 니트로글리세린을 과량 복용하지 마세요. 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제외하고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느껴지면 당장 이것부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고, 문 열기, 반자위, 처방된 약, 금기 준수. 이 5단어가 생존의 뼈대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세웁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첫 10초는 신고를 시작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문을 열고 위치를 공유하며 반자위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처방된 약만 사용하고 입증되지 않은 방법은 피합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 더 빨리 닿고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3단계만 꼭 기억해 주세요. 10초 신고 시작, 1분 문 열기와 위치 공유, 5분 반자위 유지. 이 단계를 실천하면 구조 도착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고 퇴원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계단과 운전과 손주 돌봄에 자신감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년 건강관리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활력 충전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첫 10초의 판단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순간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적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세요.